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했다. 아,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아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데 심리학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특성인데도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간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임을 설명해 주기만 해도 안심하고 위로받았다. 물론 알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신의 감정도 들여다봐야 하고 두려워도 용기 내어 시도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로 소중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요동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을 수용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인내하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자기 자신 또는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소소하게 경험하는 삶의 행복이리라. 알면 편해지는 삶, 더 나아가 알을 깨고 나와 자기답게 훨훨 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알면 편한 심리학. 첫째,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솔직하게. 뭔가를 미루고 있을 때 당신은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해야 한다. 원래 그렇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 등이다. 문제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잔뜩 담겨 있다. 말은 의외로 힘이 세다. 심지어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 선택과 긍정을 담은 셀프 토크는 자기 확신을 품게 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해야 한다 라는 말 대신 이걸 하겠어. 반드시 끝내야만 해 대신 지금 시작할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해 대신 하나씩 해보자. 쉴 시간도 없네 대신 산책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해보자. 습관처럼 셀프 토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표와 계획은 작게 세워야 한다. 작은 목표와 계획은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성취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은 보상이 된다. 보상받는 뇌는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출한다. 우리의 똑똑한 뇌는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낸 행동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 작은 성취 경험으로 뇌는 미루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 역시 높아진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일에 대해서는 해내겠다는 의지가 더 커진다. 식습관 연구에서 건강하게 먹는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규범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믿는 자기 효능감 수준이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며 괴로워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목표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간다. 마거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오를 때 목표 자악계 쪼개기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다. 먼 산은 보지 않고 계단 하나하나에 집중하자 마음먹었다. 계단 하나를 목표로 걸었더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다. 아마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보상을 받은 뇌가 지속할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인생의 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향점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대한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도달하지 못할 듯한 느낌 혹은 압도되는 느낌에 우리의 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오히려 목표를 쪼개서 작은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가벼운 걸음으로 어느덧 인생의 큰 목표에도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저녁 먹고 30분 걷겠다가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계획이다. 육하원칙을 사용해 행동을 구체화할수록 실제 행동에 옮기는 비율도 높아진다. 이런 노력으로도 번번이 작심삼일에 머문다면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일이 나의 진짜 욕구, 가치와 일치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참 그렇다. 때론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해야 하는 일도 있다. 그럴 때는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목표가 아닌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목표로 조정하는 편이 좋다. 미루는 것도 미루지 않는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다 괜찮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둘째, 앞서서 겁먹지 말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선택지가 많아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선택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다.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선택 피로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안의 가지수를 줄이고 선택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를 권한다.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선택에는 당연히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 삶을 관찰해보면 중요하지 않은 선택에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삶을 선택한 대표적인 예다. 그는 늘 검은 터들넥에 청바지를 입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상의 가짓수를 대폭 줄인 것이다. 결정 피로를 줄이고 더 중요한 선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 선택의 가짓수를 줄이고 규칙을 따르는 삶. 예를 들어 약속 장소로 식당을 정할 때 몇몇 단골집 중 고른다든지 아침에 입을 옷을 결정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치 옷을 미리 계획해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만의 간명한 규칙을 정해 자동적으로 실행해 보자. 후회가 없을 최고의 선택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어려워지며 고민의 나날이 길어진다. 세상에 최고의 의사결정은 없다. 최상의 결정이 있으리란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 이어지는 길에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후회라는 감정이 과도하게 두려워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택을 회피하기보다는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해라. 해도 후회가 남고 안 해도 후회가 남는다면 하는 편이 좋다. 하고 나서 드는 후회는 반성이 되어 앞을 보게 하지만 안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미련이 되어 뒤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삶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이 한없이 소중해진다. 세상과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순간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손해를 덜 보려면 뭘 골라야 할지 비교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마거는 그 순간 관점을 달리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좋은 결과만 얻으려 하면 선택이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결과도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어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니 그 힘들었던 선택이 한결 편해지고 가벼워졌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내가 무엇을 원했던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나, 그 결정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고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고의 선택,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신중해지고 때로는 선택을 아예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먼저 나열해보자. 2.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당신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확인해본다. 3. 이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에게 좋은 것,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4. 좋은 결과만 떠올리며 결정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며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감내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하자. 그러면 선택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어려움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